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나만의 보장 준비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드린 내용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주요 질환 중에 특히 두 가지 2대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2대 질환 그러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2대 질환 보험을 말씀드리면 저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막상 갖고 계신 보험을 살펴보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보다 훨씬 보장 범위가 작거나 아니면 아예 빠져있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보장 준비하기 제대로 된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가성비 최고의 플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2월 달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궁금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 한 4가지를 시청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2대 질환 보험을 갖고 계실 건데 갖고 계신 보험이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자, 잘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2대 질환, 즉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 시의 수술비를 수술회당 반복해서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으신지요? 세 번째는요. 나는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뇌혈관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한 심뇌혈관 질환 수술 시에 계속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치료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가요? 라는 보험을 시청자분들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갖고 계신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다든지 아예 다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심뇌혈관 질환 보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럼 심뇌혈관 질환이 왜 필요하냐?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19년도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보면 물론 질병 사망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망 중에 90% 이상이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고요. 그 90% 질병 중에서 30대에서부터 40대, 50대, 80대를 이렇게 연령별로 보더라도 1위를 차지하는 사망 원인은 암입니다. 그래서 암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근데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더라도 주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심장, 뇌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요즘과 같은 이런 겨울철에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게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입니다. 자, 1위는 암이 맞는데 자, 사망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치료비는 어떨까요? 치료비를 보면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사망 1위는 암인데 암 치료에 대한 평균 치료비는 2,795만 원이에요. 근데 심혈관 질환 치료비는 4,837만 원입니다. 뇌혈관 질환 치료비는 5,132만 원이에요. 암보다도 뇌혈관 질환 치료비가 무려 2배 가까이 더 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료비, 진단비나 수술비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있어야 되겠죠.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은 이 2가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가 완벽하신지요? 자,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뇌혈관, 심혈관 그랬더니 지난번 방송 이후로 구체적으로 그럼 뇌혈관, 심혈관이 어떤 게 보장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는 좀 구체적으로 뇌동맥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뇌동맥류라고 하는 건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또는 변형된 걸 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 쪽에 있는 동맥, 대동맥이면 뇌동맥류, 예, 아니면 심장 쪽에 있는 대동맥류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뇌동맥류가 특히 겨울철에 많이 뇌동맥류 파열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뇌동맥류 파열이다. 기온이 변화될 때 급격히 이 파열 위험이 있는데요. 마치 이건 지난 혹한 그 겨울에 수도관 동파 사고 났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기온 변화가 심하면 이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는데요. 이 파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은 당연한 거고요. 또 이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근데 이러한 뇌동맥류 환자가 보통 인구 200에서 300명당 1명 정도꼴로 흔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 수가 근데 2015년에 5만 8천 명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11만 5,600명, 대략 15년 동안 97.5%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러한 뇌동맥류는 파열이 되면 사망이 되고 살아있더라도 어떤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사실 파열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연하게 두통이 좀 오래가 또는 어지럼증이 있어 라는 것 때문에 검사할 때나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험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뇌동맥류,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된 것, 그래서 좀 늘어난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크기가 뇌동맥류 직경이 3, 4mm 적으면 좀 파열 예방적인 치료를 하는 거고요. 5mm, 직경이 5mm 이상 커졌다. 평균치보다 더 커졌다 그러면 두 가지 치료법을 주로 해. 공격적인 치료를 하는데 클립 결착 수술을 하고 코엔 색정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과연 내 보험에서는 뇌동맥류로 인한 이런 수술을 할 때 보상을 해주느냐? 이거 살펴보셔야 되는데 흔히 갖고 계신다는 뇌출혈 보험, 뇌졸중 보험에서는 이런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 시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보험은 이런 뇌동맥류 수술도 진단 수술 시에 보장된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겨울철에 조용한 침입자라고 말하는 이 동맥류입니다. 대동맥류인데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장의 자승실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주는 가장 큰 혈관이에요. 가장 큰 혈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탄력적이고 그다음에 튼튼해가지고 높은 혈압을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노화, 고열, 연령이 높아지거나 질병으로 인하면 혈관이 약해지면서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게 정상적인 직경의 50% 이상 늘어나면 그걸 대동맥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단을 하는데 이 대동맥류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가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는 뇌출혈, 뇌졸중 보험에서는 대동맥류 진단했다고 해서 진단비가 나오질 않아요. 이런 부분 또 수술했을 때 수술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대동맥류는 보면은요. 위치를 보면 상행 대동맥, 흉부 대동맥, 복부 대동맥, 대동맥궁이 있는데 이런 데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게 대동맥류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50% 이상 늘어나면 이제 이게 늘어나니까 얇아지고 터지겠죠.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하는 보험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대동맥류는 발생한 부위라든지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3가지 정도의 치료법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인조혈관 치환술, 가장 이제 근본적인 치료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간에 너무 늘어나거나 찢어지려고 하는 부분을 인조혈관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복이나 개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회복 기간도 좀 길고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게 스탠드 그라프트 삽입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개복이나 개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혈관 안쪽에 스탠드를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좀 좁아진 데를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수술은 이런 거를 병행해서 좀 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런 대동맥류 수술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뇌출혈이나 뇌졸중 보험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 뇌혈관 수술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대동맥류의 대표적인 질환이 대동맥 확장증입니다. 늘어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심장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 쪽을 보면 흔히 말하는 돌연사, 그다음 뇌졸중까지 유발시키는 게 바로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건 빈맥 부정맥, 서맥 부정맥, 그다음에 심방세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심장은요 분당 50회에서 100회 정도가 이렇게 펌프질을 해요. 맥박이 뛴다고 그러죠. 근데 50에서 100 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100회보다 빠르면 그게 빈맥이에요. 50보다 적으면 서맥이에요. 빈맥, 서맥, 심방세동을 다 합친 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맥 진단받았을 때 과연 내가 진단비가 나오냐, 부정맥 수술할 때 수술비가 나오느냐, 흔히 갖고 계시는 급성심근경색증 보험,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에서는 부정맥 진단이나 수술 시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정맥도 진단, 수술 양쪽 모두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맥인 경우가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이제 얘기 들으시는 게 죽상동맥경화증이에요. 요걸 좀 줄여서 흔히 동맥경화증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죽상동맥경화증이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상 쌓여 있다는 건데요. 동맥에 손상이 돼서 지방이 쌓이니까 당연히 딱딱하고 굳어지고 붓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죽상동맥증 왜 생기냐? 고혈압일 때, 그다음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을 때, 그리고 흡연자 분들에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런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면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으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겠죠. 혈류가 장애가 돼서 혈관이 또 좁아지고 닫혀지게 되면 당연히 장기 손상이 옵니다. 이러한 죽상동맥경화증 진단이나 수술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당연히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이 되면은요, 관상동맥에 영향을 주면 협심증이 생기는 거고, 이게 심장 근육에 영향을 주면 심근경색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초기에는 증상을 못 느껴요. 70% 이상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심장 쪽에 오면 막 압박감 통증이 오는 거고, 뇌에 오면 혀가 꼬여서 언어에 어떤 장애가 오는 거고, 심장 콩팥에 오면 부종이 생기는 거고, 배뇨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하지에 오면 보행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보장이 되는 보험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요, 심장판막 질환입니다. 노화에 따라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펌프질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노화가 되면 이 부분도 좀 느슨해지겠죠. 자, 심장의 밸브라고 하는 이 심장판막, 옛날 생물 시간에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뭐 자심실, 우심실, 자심방, 우심방 하는 그 자와 우를 나눠주는 이 판막인데, 피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질환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노화로 인한 기능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통계를 보면 2011년에 5,800명 정도였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가 2016년에는 5년 사이에 무려 2배가 됐다. 그만큼 환자 수가 늘어났다. 나도 자유롭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판막 질환은요, 크게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이 있고, 그다음 퇴행성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경우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류마티스열을 앓거나 이런 영향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이건 줄어들고 요즘은 퇴행성 심장판막 질환, 노화로 인한 심장판막 질환이 있다. 그럼 결국은 뭔가 이거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건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큰
심장질환보험, 심혈관질환보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이 심장 판막의 잘못 때문은요, 판막이 늘어져서 길게 되고 그래서 딱딱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 다음은 이제 흔히 심장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는 게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예. 이 협심증은 불안정성과 안정형이 있는데요. 이런 협심증도 보면 돌연사의 원인이다. 근데 이 협심증은요, 급성심근경색증 보험을 갖고 있으면 역시 또 보장이 안 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보다 큰 허혈성 심장질환이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야만 협심증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뇌출혈 보험이냐, 아니면 뇌졸중이냐, 아니면 뇌혈관이냐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다르다. 앞서 말씀드린 뇌동맥류, 네, 대표적인 거, 네, 그다음 모야모야병, 이거를 보장받으려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돼요. 근데 뇌출혈이나 뇌졸중 보험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장 큰 범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표를 볼까요?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 뇌출혈은 9.7%밖에 안 됩니다. 뇌졸중은 63.6%예요. 나머지 37%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뭐냐? 뇌혈관 질환 후유증, 기타 뇌혈관 질환, 이게 이제 뇌동맥류 이런 겁니다. 모야모야병, 그다음에 뇌혈관 장애, 그다음에 출혈이나 막힘, 경색을 동반하지 않은 뇌중풍, 이게 보장받으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심장입니다. 심장질환도 보험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계세요. 급성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조금 더 리모델링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허혈성. 그 다음 제일 큰 게 이 심혈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네, 부정맥, 앞서 말씀드렸죠. 네, 심부전.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심장 판막. 이거를 하려면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들이 안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급성심근경색증은 대략 9.9%예요. 예. 허혈성이 81%고 이 나머지 19%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네, 이겁니다. 요거 기타 심장, 그다음에 협심증, 왜 이런 것들. 예.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네,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이에요. 자, 요걸 조금 더 심장은 자세히 좀 보면은요, 전체 심장 중에 허혈성은 55.8%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나머지 44.2%가 기타 심장인데, 이 기타 심장을 좀 더 보면 앞서 강조한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이에요. 이걸 안 갖고 있으면 전체 심장 질환의 약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질환에 대한 준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심혈관 질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플랜은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맥, 심부전에 대해서 진단비도 줍니다. 진단비도. 이때까지 다른 보험사에는 아직도 없어요. 추천해드리는 보험사에서만 심부전, 부정맥, 기타 심장 판막에 대한 진단비를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수술비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면은요, 부정맥, 심부전 이것까지도 됩니다. 진단비도 받고 수술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입과 동시에 100%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험사에서 갖고 있는 경우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에 관련돼서 진단비, 수술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 보험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갖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특히나 뇌와 심장에 대해서요, 뇌혈관 질환 1, 뇌혈관 질환 2 이렇게 또 나눠서 보장을 해줍니다.
흔히 뇌하고 심장 질환 진단비는요, 최초 1회 한 딱 한 번 받고 끝나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경증과 중증으로 나눴어요. 중증은 거의 사망의 금접은 좀 중한 바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부분이 자, 출혈 쪽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망상처럼 되는데 늘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경증으로 분류했는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여기 중에 어느 하나 보장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뇌출혈을 진단비를 받으면 그 이후에 어떤 장애가 오는 거로 보장받을 수 없는데, 추천드리는 플랜을 이걸 경과 중으로 1, 2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각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만 하신다면. 그래서 흔히 뇌출혈 요거밖에 안 되고 뇌졸중이 이거고 기존의 뇌혈관은 이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추천해드리는 건 이걸 각각 나눠서 보장받을 수가 있다. 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요. 그래서 특히 부정맥, 심부전, 이것도 진단비를 받는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까지도 받는다. 자, 이 코드 번호가 서로 좀 독특하죠. 대부분 심장과 관련된 코드는요, I20에서 I25까지인데 이거는 I48, 49, 50, 46이에요. 별도로 이거는 심혈관 질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각각 보장받을 수가 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플랜에 제가 구성을 넣은 거는요, 뇌혈관 3가지, 그다음에 심혈관 3가지, 흔히 많이 발생되는 질환을 또 치료했을 때 요 특약을 넣으면 1년마다 개발돼서 치료한다 그러면 100만 원씩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추천 플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플랜 이제 총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건강체 2가지, 유병자 2가지입니다. 자, 건강체인 경우에는 일단 진단비만 받는 거예요. 뇌하고 심장 쪽 진단비만 받는 건데요. 뇌혈관 진단비 1,000, 심혈관 경증과 중증 나눈 거 각각 1,000. 그다음에 51세는 이렇게 좀 보험사가 좀 제약 50%로 제한을 하는데요. 자, 30년 납 90세 만기로 하면은요, 남자 40세가 이렇게 보장받는데 28,900원, 50세가 38,040원, 60세가 4만 원이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훨씬 저렴하죠. 최저보험료 25,000원 안에서 여성분들은 요 진단비 플랜이 준비가 가능하세요. 근데 수술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자, 수술비까지,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 경증이다. 그럼 진단받고 수술했다. 그럼 2천만 원 받을 수 있겠죠. 뇌혈관도 마찬가지죠. 뇌혈관 진단받고 수술했다.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플랜인데요. 역시 30년 납 90세 만기로 하면 남자 40세가 36,300원, 50세 47,000원, 60세 53,000원이면 됩니다. 여성분은 3만 원이 채 안 되죠. 이러면 오늘 강조 말씀드리는 심혈관, 뇌혈관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까지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큰 부담 안 드리고도 가장 큰 범위를 준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건강체예요. 자, 유병자분들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유병자도 되는데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 이렇게 준비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유병자 같은 경우는 34,000원, 4만 원, 2만 원에서 23,000원이면 진단비 가능하시고요. 수술비까지 한다 그러면 42,000원, 52,000원. 여성분은 25,000원에서 29,000원이면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분도 이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면 자, 이번 2월달 겨울철에 심장과 뇌혈관 관련된 질환자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부정맥, 심부전까지도 준비가 가능하다. 수술비뿐만 아니라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랜이다. 유병자도 부정맥, 심부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유병자분들은 고혈압, 고지혈증인데 이분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도가 바로 부정맥, 심부전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성비 최고의 플랜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